네, 오늘 국회에선 비제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제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관사인 바른미래당 유이동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고요. 네.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원장인 정홍주 교수 사회로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은행연합회와 보험사 관계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신용보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네, 현재 가계빚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지난 2월 24일 발표된 이 한국은행 가계 신용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53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이 중 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네. 1,4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향후 대출금리 인상 시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가계 전체의 신용 리스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유이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비제 대물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빚을 넘겨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선숙 의원이 관련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이른바 빚 대물림 건수는 네. 6,577건, 금액으로는 8,444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에 8,444억 원이면 1년에 2,800억 원이 넘는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미 이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빚이 대물림되면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부모의 빚을 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게 박선숙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빚을 물려받을 것 같으면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네.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거나 또 이제 네. 아이의 상속 포기 이런 걸 잘 몰라서 네. 이제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게 이제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또 부모님한테 빚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또 혹은 알아도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 이제 하다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인데요. 네. 상속 포기나 이제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이 한정 승인을 해도 네.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갚지 않게 되는 채무는 결국에는 은행 부담이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제 실제로 2017년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상속 포기 및 이 상속 한정 승인 역시 36,33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가계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게 대안으로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제 바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하자라는 네.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 신용보험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대로 이제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은행은 상속 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안종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보험이 일단 크게 세 가지 기능과 장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대출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 또 이제 네. 유족들의 생활 안정성 확보, 또 은행 대출 채권 부실화 방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반 보증보험과 다르게 이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서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네. 따라서 이제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유족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부실 채권 방지를 통해서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게 안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안 변호사는 또 이 신용보험은 그 자체로 직접적 담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신용보험 상품이 국내에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출시는 됐는데 이제 국내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건데요. 네. 1980년대 말에 이 신용보험이 이제 출시는 됐는데 네.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제 이 해당 상품을 파는 곳도 없고 이제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건데요.
있는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수입 보험료가 4억 5,200만 원에 불과하고 네.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2017년 기준에는 13억 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오늘 토론자로 나선 카디프 생명보험 신용보험 전담센터 오준석 전무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에는 현행 보험업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구속성 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꺾기에 대한 규제로 은행에서 이제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서 네. 대출 소비자가 이 신용보험 존재를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창구, 보험 창구가 분리되어 있고 또 은행 관련 법령상 이 끼어팔기 규제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신용보험 판매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프랑스와 일본 같은 이 주요 선진국에는 네.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요. 네. 또 그 외에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이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뭐 빚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은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